15번 기출문제 풀이 영상입니다. 자, 1번 부품, 2번 부품. 자, 요 예제는 2020년도 3회차 때 시험 보고 오셨던 분이 이제 기출문제 시험지를 들고 와서 이제 갖다 주셨는데, 그때 나왔던 문제랑 똑같죠?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시험장에서 나왔다 하면, 난이도는 이게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의 실기 문제가 거의 초급 수준이죠. 그죠? 인벤터 초급 수준입니다. 이게 난이도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지만, 그래도 초급 수준에서는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죠. 초급 수준에서는. 아까 위에 있던 거, 이런 거 쉽죠. 이런 거. 이거는 와 쉽다 이 정도는 아니고. 자, 부품 들어갑니다. 1번 부품부터 작업을 할게요. 이게 이제 정면도, 위에가 평면도. 측면도가 없네요. 뭐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정면도, 평면도. 여기가 정면도가 될 거고, 이쪽 방면이 우측면도가 될 겁니다. 정확히 우측, 오른쪽이니까. 여기가 평면도. 이 큐브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죠. 여기가 정면, 여기가 우측면, 여기가 평면입니다. 정면, 우측면, 평면. 그러면 이게 뭐예요? 우측 상단 등갑보기죠. 그죠? 우측 상단 등갑보기. 여기 찍어주면 됩니다. 정면도상에서 우측 상단의 모서리 찍어주면 바로 요 뷰를 볼 수가 있어요. 정면도상에서 우측 상단 등갑보기. 우클릭해서 현재 뷰를 홈뷰로 설정, 뷰에 맞춤. 막 돌리다가 F6번 딱 누르면 짠! 요 뷰를 보여줍니다. 요 뷰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걸 정면도에 그려야 되는 거고, 요걸 평면도에 그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정면도, 평면도 어디에 스케치 하시겠습니까? 자, 그래도 정면도가 낫지 않겠어요? 그죠? 정면도에 전체적으로 스케치를 해서, 측면에서 여기를 뚫어주고, 평면에서 네모를 또 뚫어주고. 그렇죠? 뭐 여기 헷갈리라고, 여기는 반경 5, 여기 반경 10, 반경 5, 반경 10이라 했는데, 방향을 인벤터상에서 잘못 잡으면 이거 헷갈릴 수도 있는데, 헷갈릴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방향을 명확히 잡고 하기 때문에 하나도 안 헷갈리죠. 평면도상에서 이게 보면 됩니다. 평면도상에서 좌측 상단과 우측 하단은 반지름 5고, 좌측 하단과 우측 상단은 반지름 10이다. 정면도에 이렇게 한번 스케치를 해볼게요. 자, 우클릭 새 스케치. 정면, 측면, 평면입니다. 정면, 측면, 평면. 정면을 선택하고, 자, 원점을 어디다 놓을 것이냐. 원점 어디다 놓을 것이냐. 원점을 저는 요 원 있죠. 요 원, 요렇게 원, 이 원의 가운데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요 원, 요 바깥쪽에 반지름이 9인원, 반지름이 9인원의 중간점, 여기가 아니라 이 점은 요 아래쪽에 반지름 6과 반지름 3의 중간점이고, 저는 여기다 놓을 거예요. 반지름 9인원. 여기다 놔도 되고, 여기다 놔도 되고, 원점 어디다 놔도 되는데, 예, 여기다 놓겠습니다. 근데 이 형상을 보면, 이게 여러분들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저 반원이 있고, 접하는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반원까지 있으면 이거는 뭐예요? 슬로트 홀이죠. 슬로트 홀. 슬로트 홀.
이 그리기 얼마나 귀찮습니까? 이거 원 그려가지고 선 그려서 접해놓고 자르고 막 난리 쳐야 되는데, 슬로트 홀 하면 원점 찍고 길이 방향 주고 적당히 이렇게 그려주면 클릭 확인. 이 부분이 자동으로 그려지잖아요. 나머지 건 이제 자르기로만 편집을 해줘도 되고. 근데 보세요, 아래쪽은 호가 없잖아요. 위쪽만 있고 아래쪽은 없고. 요거를 지우는 순간 얘가 구속이 풀려요. 이렇게. 예. 뭐예요 이게? 그래서 슬로트홀을 편집을 하면 꼭 수직 구속 조건을 주는 겁니다. 이건 무조건 그냥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 얘랑 평행인 건 맞는데 뭔가 편집했어요. 슬로트홀 많이 그린단 말이죠. 편집했으면 지워줘야 됩니다. 아니, 수직을 줘야 됩니다. 슬로트홀. 자, 이렇게 해놓고 이 끝점과 이 끝점도 동일선상을 줄까요? 동일선상보다는 동일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 선이랑 이 선이랑. 자, 동일. 그러면 이 선의 길이가 같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같아지죠? 요 끝점, 요 필렛을 무시하고 스케치합니다. 필렛을 무시하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필렛은 뭐 나중에 주면 되죠. 이렇게. 뭐 동일선상을 안 줘도 되겠네요. 사각형도 좌우 대칭이니까 이게 동일 부속 조건을 안 줘도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중심사각형이 편하죠. 중심사각형으로 그 수직선상에 아무데나 찍어가지고 대충 이렇게 뽑아놓고 우클릭 확인. 자르기로 잘라버리겠습니다. 자를게요. 클릭 확인. 모양이 대충 만들어졌죠. 그래도 그럴싸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길이는 50, 높이는 5. 길이는 50, 높이는 5. 반지름은 9. 자, 요거 구속시키려면 원점부터 제일 밑단까지의 거리 11 더하기 3이네요. 원점부터 제일 밑단까지의 거리, 요게 11 더하기 3. 좋습니다. 클릭 확인. 이건 굳이 안 따져도 돼요. 이거 안 따져도 됩니다. 여기 안 따져도 돼요. 따면 어떻게 되나? 구속이 풀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안 따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평면도랑 이거 좀 도면을 이해를 해야 돼요. 요 안에 있는 요 슬로트홀은 전체 관통이에요. 이 안에 있는 이 슬로트홀은 전체 관통입니다. 근데 요 파란색으로 칠게요. 요 파란색.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그리는 이 부분은 전체 관통이 아니라 2mm만 들어간 거예요. 2mm만. 2mm만 들어간 거예요. 빨간색은 전체 관통이고. 그래서 여기에 스케치를, 자, 요 빨간색 슬로트 홀만 스케치를 할게요. 빨간색 슬로트 홀만. 요 2mm 돌출 관통된 거 지금 그려놓으면 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리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중간 평면에서 위아래로 15, 15, 30 돌출을 할 건데, 요 부분은 이면에 스케치하는 게 나아요. 이면에 중간 평면에 괜히 스케치하는 것보다 여기다 따로 스케치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케치를 조금 더 해준다 하면 중심 대 중심 슬로트 홀, 원점부터 밑에 있는 원까지의 거리는 3, 반경은 3. 자, 중심 찍고 방향 주고 3 엔터.
반지름. 아까 여기 지름 떴었죠, 그죠? 이 지름이에요, 지름. 지름이니까 반지름 곱하기 2는 6. 엔터. 클릭 확인. 그죠? 지름으로 뜨네요, 그죠? 신기합니다. 거리값은 3. 요거는 반경값이 아니라 지름값. 그래서 클릭 해놓고 치수를 따로 줘도 되는데, 그냥 방향 주고 중심부터 중심까지 거리값, 그리고 여기서 들어가는 원의 치수는 지름이 들어가요. 알고 있으면 좋고 몰라도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려놓으면 이상하거든요, 쬐끔하니까. 자, 그러면 돌출 아래쪽 경사과 여기 위쪽 경사. 원은 전체 관통이니까 돌출 안 해도 되죠. 중간 평면으로 놓고 거리는 30. 확인. 자, 필렛 5죠. 필렛 반지름은 5. 모서리 여기도 확인. FU. 자, 우측면에서 스케치를 해서 가운데를 먼저 뚫어 줄게요. 가운데 20만큼 뚫렸잖아요, 그죠? 20만큼 뚫렸습니다. 우측면에 새 스케치해서, 자, 구멍을 뚫어야 돼요. 근데 이런 거 여러 번 해봐서 아시죠? 이 위에 있는 스케치는 여기가 있든 여기가 있든 여기가 있든 상관이 없어요. 밑변, 우변, 좌변만 여기만 맞춰주면 되고 윗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쉽게 할 수 있으려면 윗변은 상관이 없다. 근데 사각형은 중심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10만큼 가야 된다. 중심 사각형, 두 점 중심 직사각형이 있죠. 그래서 중간점 이 잡힙니다. 중간점 클릭해서 이렇게 벌리면 위쪽으로는 얼마큼 가든 상관없고 대칭으로 사각형이 생기니까. 그리고 여기는 접하게, 요 선에 접하게 이렇게 찍어 버리는 거죠. 그럼 일단 하나는 구속이 되잖아요. 하나는 구속이 되고 폭도 그냥 20을 줘버리면, 이 가운데 딱 구속을 잡아놨기 때문에 여기가 당연히 5mm가 나올 겁니다. 궁금하면 찍어보면 되죠. 5mm 찍으면 안 되죠. 지금 찍으면 안 됩니다. 찍으면 과도하게 구속되는 거예요. ES 지금 확인만 하려고. 자, 요거를 위에는 얼마든지 상관이 없다 했어요. 요것을 돌출합니다. 프로파일 선택하고 뺄 거죠. 빼기 얼만큼? 많이 확인. 자, FU. 이게 어느 정도 모양이 있어요. 여기 모양이 얼추 나오죠. 얼추 나왔습니다. 이것도 파내기 쉬워요, 그죠? 요거 가운데다가 중심 사각형으로 가로가 33, 세로가 7인 사각형 구멍 뚫으면 되죠. 요 면에다가 새 스케치에서 방향 잘 봐주시고 중심 사각형으로 원점 해서 이렇게. 그래서 원점이 항상 가운데 있는 게 그리기 엄청 편합니다. 치수 33에 7. 돌출. 자, 프로파일 선택해서 빼기 확인. F6. 자, 여기도 뺐겠다. 그 다음 필렛 주고 갈까요? 필렛 평면도 여기가 반경호, 여기가 반경호.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여기가 온지 크잖아요, 그죠? 작고, 그러니까 여기가 반지름 10. 그럼 여기랑 여기 있는 모서리가 반지름 5고
여기랑 여기가 10이라는 거죠. 자, 목깎이 선택해서, 자, 반지름 5. 그래서 모서리를, 이게 꼭 저쪽을 봐야 선택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까이 가보면 이게 선택이 돼요. 모서리가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그죠? 보여요. 이렇게 복잡하지 않은 형상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 꼭 저쪽으로 돌려가지고 봐야 되는 건 아니에요. 모서리를. 밑에 이제 추가하려면 클릭이라고 되어 있죠. 추가 반지름 10. 앞에 연필 선택해서 여기랑 여기. 자, 이렇게 하면 목깎이 틀이 하나로다가 반지름이 틀려도 다 정의가 되죠. 확인. 이 목깎이 하나가 여기 반지름이 똑같지 않더라도 이렇게 추가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꼭 평면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평면도에서 봤을 때 좌측 상단, 우측 하단이 반경이 작고 좌측 하단, 우측 상단이 반경이 크게, 맞죠? 이러면 되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요거 이렇게 요게 정확히 이렇게 해줘. 요게 이만큼 파져요. 어디서? 이 평면에서. 반대편에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만큼 파집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 평면에서 스케치해서 돌출하고 이 평면에서도 스케치해서 돌출하고 각각 해도 돼요. 본인이 이게 편하면 각각 해도 되는데, 한쪽에다가만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만큼 파서 여기 가운데 있는 평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칭 복사 해도 됩니다. 자, 그럼 이 면에 스케치 해야 되겠죠. 이 면에 클릭해서 새 스케치. 이게 지금 노란색으로 뜨는 게 이게 뭐라 했어요, 이거. 뭡니까? 내가 스케치하고자 하는 평면에 스케치를 실행하면 이렇게 스케치가 알아서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이게 형상 투영이라 합니다. 형상 투영.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요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파란색이 여기고, 이 빨간색이에요. 이 빨간색입니다. 그죠? 빨간색. 나는 여기 노란색을 그리고 싶다 이거요. 그죠? 자, 이 파란색의 반지름이 3이래요. 이 파란색의 반지름이 3이래요. 여기 3입니다. 노란색의 반지름이 6이래요. 그러면 이 파란색부터 노란색까지 거리는 얼마인 겁니까? 이게 지금 3이죠. 이 간격 띄우기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간격 띄우기. 오프셋 바깥쪽으로 3. 간격 띄우기 선택해서 바깥쪽 방향으로 3. 엔터. 클릭 확인. 이렇게 하나, 뭐 여기 저기 그림을 그리나 뭐 원 그려가지고 선 그려서 접선을 하나, 이게 똑같죠. 이걸 지우고 연장. 이게 또 지우니까 수직이 풀렸나 봅니다. 수직 구속 조건 주고, 아무튼 연장 클릭 확인. 이게 구속이 안 됩니까? 이 구속이 안 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여기 요선부터 요선까지의 거리가, 이 원의 반지름 여기니까 지름은 12겠죠. 12를 한번 줘볼게요. 자, 이러면 구속이 잡힙니다. 이게 오른쪽으로 가니까 거리를 준 거죠. 그럼 뭐 끝이 났습니다.
이거를 수작업으로 하려면 이렇게 쉬운데, 이거를 수작업으로 하면 원을 그리죠. 일단 원을 그립니다. 원의 중심은 여기죠. 여기 밑에요. 밑에 원을 일단 그려요. 클릭 확인. 원의 반지름이 6이니까 이건 지름으로 찍겠죠. 근데 난 반지름으로 찍겠다 하시면 치수 이용해서 반지름으로 찍을 수 있습니다. 반지름 6. 그리고 수직선이 2개, 여기다가 선 하나. 이건 그냥 그리는 거예요. 선 그리기 빠져나오기 싫어가지고 그냥 그리고, 여기 하나 클릭 확인. 이건 지워주고, 접선 구속 조건, 얘랑 얘는 접한다. 얘랑 얘랑도 접해요. 클릭 확인. 이게 또 구속이 안 되네. 뭐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잡아주면 되니까. 우클릭 자르기로 잘라주고, 잘라주고, 자르고, 자르고. 우클릭 확인. 이게 왜 구속이 안 되는 거야? 자, 뭘 잡아줘야 돼요, 이거 지금? 이거 수직이 안 잡혀서 그러는 겁니다. 수직이. 아까 분명히 수직선을 긋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수직 구속 조건 줍니다. 클릭 확인. 됐어요. 번거롭잖아요, 그죠? 오프셋이 확실히 편합니다. 아니면 슬로트 홀을 새로 하나 만들어 주셔도 되고. 자, 돌출. 프로파일은 이거 선택해서 빼줄 건데, 얼만큼 빼요? 2만큼 빼는 겁니다. 2 확인. 이 형상이죠. F6 눌러서 등각 보기. 그죠? 똑같죠? 이게 반대편에도 있다 이겁니다. 귀찮게 반대편에도 있다. 평면 도상에서 보면 여기 있는 평면을 기준으로 대칭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지나가는 평면이 뭘까요? 여러분들 지금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정면, 우측면, 평면. 정면, 우측면, 평면. 자, YZ 평면, XZ 평면, XY 평면이 있는데 저기 뭐가 정면이고 뭐가 우측면이고 평면인지 몰라도 여기서 이게 정면이라 했습니다. 정면을 가운데다 놓고 스케치를 했어요. 이 정면 기준으로 해서 대칭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거 보고 몰라도 가까이 가보면 압니다. 이거죠, 이거. 얘 기준으로 대칭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이게 어딘데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대칭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요거는 이거 기준으로 대칭하면은 티도 안 나요, 티도. 그래서 XY 평면으로 대칭을 해야 돼요. 피처는 돌출 4번. 요거를 이거 가까이 가보면 되잖아요. 요거 기준으로 해야 저쪽으로 넘어가죠. 패턴에서 미러. 피처는 돌출 4번. 대칭 평면은 이거죠, XY. 그래야 넘어갑니다, 일로. 확인. 근데 이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꼭 이 정면, 우측면, 평면이 있어야 이거를 넘길 수 있냐? 거리가 원점으로부터 다를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이거 지우고 평면을 하나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XY 평면이 있긴 하지만 이 면에서 가운데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가운데까지 30이 떨어져 있단 말이죠. 그죠? 30.
아니 15죠. 15 전체가 30이니까 이 면에서 30 떨어진 평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평면에서 5mm 떨어진 평면도 만들 수 있고 12mm 떨어진 평면도 만들 수 있고 내 임의의 평면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꼭 요 평면만 가지고 작업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 요 평면 밑에 이렇게 내려보시면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라고 있어요. 그렇죠?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 다른 건 뭐 쓸 것도 없어요. 그냥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 이거 하나밖에 안 씁니다. 자,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 선택해서 간격 띄우고 싶은 평면, 자, 요 평면을 클릭하고 화살표 있죠. 저쪽으로 간격을 띄우고 싶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가 뜹니다. 이쪽으로 하면 플러스인데 저쪽으로 하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얼마를 줘야 가운데다가 평면을 띄우겠어요? 15죠. 15. 그래야 가운데 씁니다. 10 줘볼까요? 여기. 그럼 여기다가도 평면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평면을 만들어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 여기 파진 부분을 대칭 복사하면 여기쯤이 파질 건데 이거 아무것도 파질 게 없단 말이죠. 형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 돌출 형상을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 복사를 하면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똑같이 여기 평면 만들 수 있으면 기계 제도에서는 꼭 만들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 정도 수준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실기 수준에서는 작업 평면 못 만들어도 되지만 그래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5 정 가운데다 확인, F6번 눌러보면 이렇게 평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꼭 어떻게 돼서 처음에 정해준 정면 우측면 정면 측면 평면 요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든 면에다가 작업 평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돌출 4번을 요 작업 평면을 기준면으로 해서 넘겨도 되는 거예요. 넘겨볼까요? 미러 피처는 돌출 4번, 작업 미러 평면 대칭면은 이겁니다. 여기서 선택해도 되고 여기서 선택해도 되고 선택하고 확인. 똑같죠? 똑같아요. 결과는 동일합니다. 근데 이게 안 없어지죠? 계속 얘는 계속 남아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 지우냐 그럼? 그것도 아닙니다. 왜 굳이 힘들게 만들어 놓은 걸 지워요? 언제 또 써먹을지도 모르는 걸. 작업평면 1을 우클릭해서 같이 썬 끄면 되죠. 꺼지면 됩니다.